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리아입니다. 후! 자, 원신 공방 시작하기 2분 30초 전인데 제가 일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리. 자, 이모티콘을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어요. 4개에서 5개 식으로 만들 거고, 여기 위에 글자도 박아가지고 여러분이랑 재밌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분명히 몬드 캐릭터들 일러스트였는데 왜 이 친구로 바뀌었지? 이상하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벤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베도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 그 일러스트 보고 진짜 큰 거 오겠다 싶었거든요. 나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벤티랑 진이랑 알베도 있는 거? 제가 사실은 원신의 그 초창기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알베도의 스토리가 나왔던 이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재밌었다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일러스트가 왜 바뀌었을까? 일단 신캐 홍보는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추측이긴 해요. 너무 기대되는데? 아직 안 됐어? 시간? 30초 남았어. 근데 이제 나타 스토리도 끝났잖아요. 데이는 안 나오는 건가? 이 남자 언제 나오지? 이때쯤에 나올 법한데?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 복각은 누가 할까요? 벤티는 먼저 나와 있는데? 알베도겠다. 알베도랑 누가 안 나왔더라? 폰타인캐 중에서 누구 또 복각하려나? 하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신캐 예쁘긴 해. 오! 윈드블룸 축제가 곧 시작이야. 빨리 가보자. 아, 윈드블룸 축제구나. 그렇구나. 오랜만이다, 몬드. 어때? 꽤 괜찮았지? 뭘 부려졌네. 여행자 왔구나. 슈벨마 시네마파크 대가족의 일원이 될 준비는 됐어. 뭐? 페이머는 그 요리 영화에서 봤던 풀코스 요리를 먹고 싶어. 풀코스 요리? 모두 자리에 모였으니 그럼 드보르 호텔 특별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저트 대회인가? 뭐야? 꿀이야? 나이프랑 포크 준비됐어. 뭐야? 어떻게 창 뭐야? 해야겠어. 버프구나. 아닌데? 창이잖아. 아무튼 테마파크의 레스토랑에 나타산 야채가 급하게 필요하대서 니파랑 같이 폰타인에 온 거야. 난 우와. 그냥 동행이야, 동행. 얘네 이제 나올 수 있지? 캬, 이로슨 진짜 잘 나왔다. 청이구나! 오! 괜찮은데? 가자. 오. 도망치라고 어림없지. 매월 첫 3일 동안은 폰타인 성에서 비행 물체를 날릴 수 없다더라고. 맙소사. 남캐 모데스티의 축제네? 비전서에 따르면 이곳은 레무리아 시대에 지어진 공공 목욕탕이었대. 목욕탕? 신왕의 이름으로 야만족을 멸하리. 봤던 것 같고요. 출처불명의 고대용 유물과 내가 폰타인에 온 이유를 결부해봤을 때 이 총은 이전 밀수 사건에서 놓친 물건으로 보여. 밀수 사건? 나의 스승이자 어머니 황금의 라인도티르. 아주 오래전 그분은 나를 몬드에 보내며 아주 중대한 과제를 내줬어. 바로 세계의 진실을 찾는 것이었지. 큰 거 온다. 왜 성 안에 마물이 나타난 거지? 뭐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네요. 마무리 온다. 얘들아. 사건의 피고인은 페보니우스 기사단 수사대 대장 알베도입니다. 예? 알베도래? 알베도가 뭘 했길래? 인조인간이 통제와 이성을 잃고 타인을 해치는 광적인 행동을 했다. 누구야? 마녀회와 정식 회담을 요청하는 바야. 마녀회? 야, 진짜 큰 거 온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 뭐야?
뒤집히면 세계의 본 모습이 보이지. 그럼 체스판이 뒤집히면 무엇이 보일까? 와, 드디어 마녀에 나오는 거야? 우와. 당신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누비에트가 습격을 당해? 에? 그건 레무리아가 전쟁을 위해 준비한 약물이야. 저는 인체 연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몬드 법률에 따라 피고 알베도에게 살인 및 시체 훼손에 따른 유죄를 선고합니다. 네? 알베도가요? 가까워. 이 기운. 잠깐. 바르바토스님? 바르카? 와, 나 진짜 재밌겠다. 어떡해. 내가 이걸 원했다고. 아. 미안하다, 신캐. 눈에 보이지 않아. 아, 나 지금 몬드 알베도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 나 이거 공부해올게요. 와, 저 마녀회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이시려나? 와, 너무 기대돼요. 어떡해. 폰타인 눈에 안 들어와. 근본 따라와. 몬드로 다들 집합해요.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나저나 원신에서 살인 및 시체 유기?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여기도 점점 딥해지는구만. 아주 바라던 바예요. 정말 이런 걸 원했다고요. 기대된다. 아, 이 업데이트가 많은 것 같은데. 신사 숙녀 여러분, 오! 어서 오세요. 5.6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꼬리가 있는데 뭘까? 저는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가이드 페이몬 성우 김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방송에는 엄청난 내용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 그니까. 기대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특별 방송에 찾아와 주신 새 친구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성우님, 저기요? 실례했네요.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만. 제 차례인가요? 네. 들어본 목소리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코피의 목소리를 맡게 된 성우 손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운동 신호 반응 그거죠? 근데 되게 네, 시크하네요. 운동 신호 반응형 되게 시크하게 자유 보조 생겼다. 장치입니다. 일러스트로는 요리할 그런 때뿐만 느낌이 아니라 안 들었는데. 전장에서도 도움을 주는 일종의 기계 장치예요. 에스코피의 보물이자 마물을 물리치기 위한 필수품이죠. 오. 저기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거 혹시 진짜 꼬리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꼬리 모양 때문에 에스코피에를 악마 셰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이, 그건 너무하다. 그래 보이는데? 에스코피에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잠깐. 에스코피에? 여행자님이랑 같이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아니, 벌써 바로 그냥 신캐. 에스코피에를 소개할 차례는 맞지만 딱 에스코피에만 소개해드리면 아쉽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폰타인에 있는 드보르 호텔 기억나시나요? 네. 그곳의 레스토랑에서는 드보르 케이크라는 인기 폭발 디저트를 매일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어요. 에스코피에는 바로 이 레스토랑의 전 주방장이었는데요. 야. 수많은 요리 장치를 개발하며 요리를 과학의 한 분야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어요. 과학 요리의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리에까지 근데 과학을 이제 접목시키다니. 폰타인에서 과학이라고 역시 해봤자 폰타인 나타가 사람 너무 같네요. 물론 너무 앞서가 프로 버려서. 요리사로서 에스코피에는 갖가지 음식을 직접 맛보고 다녀요. 그러다 만족스러운 요리를 먹으면 무척 황홀한 표정을 짓죠. 그럼 아, 얘 맛없는 되게 요리를 웃긴다. 먹었을 때는요? 그땐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크림버섯 수프를 겨우 3분 30초 만에 다 끓였다고? 그냥 끓는 물에 얼음을 띄어서 내보내지 그래? 에? 그럼 적어도 네가 낭비한 크림이랑 버섯에는 안 미안하겠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르레키노? 에스코피에도 평범하고 예의 바른 여자아이예요. 요리에 대해서만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할 뿐이죠. 다만 이렇게 전형적인 엄격하게 셰프군요. 부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에스코피에는 세상의 희귀한 요리를 더 이상 비싸고 신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요리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명을 마인드 실현하기 좋은데? 위해서
자신과 주변 요리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오. 요리 장치를 연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선가요? 네, 요리 장치가 있으면 요리에 소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입해보자면 미슐랭 요리를 저렴한 배달 음식 시켜 먹듯 간편하게 먹을 와.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너 시간이 대단하다.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최고네요. 티바트 세계가 또 이렇게 지친 사회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군요. 그럼. 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아까 에스코피에가 드보르 호텔의 전 주방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주방장. 전 주방장이라면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사실 에스코피에는 이제 드보르 호텔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메로피드 요새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아, 진짜? 메로피드 요새요? 진짜? 뭔가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던 그럼 건가요? 라이어슬리랑 또 여기서 알겠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세한 사정은 에스코피에의 전설 임무 최고의 진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임무를 완료하면 에스코피에의 돌파 재료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전설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에스코피에의 스페셜한 요리 강의도 듣고 신비한 어? 손님까지 만나게 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나비애가 신비한 손님? 신비한 손님이라 탱탱 물범이랑 탱탱 물범? 바다에 있을 꽃을 본 것 같은데 혹시 탱탱 물범한테 바다에 있을 꽃을 먹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 에스코피에 셰프의 실력을 믿어보시죠. 좋습니다. 오케이. 에스코피에가 요리사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전투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에스코피에는 얼음 원소 신의 눈을 가진 캐릭터로 빙결 반응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파티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강력한 국자가 더 자세히 얼음이면 설명해 녹는 주실 거 수 아니야? 있을까요?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에스코피에는 핵심적인 돌파 특성이 오호. 하나 있는데요. 에스코피에의 원소 전투 스킬 또는 원소 폭발이 적에게 명중 시 파티 내에 물 원소 또는 얼음 원소 캐릭터가 많을수록 해당 적의 물 원소 내성과 얼음 원소 내성을 더 많이 감소시킵니다. 화면에 저 적은 빙결되지 않았는데도 내성 감소 효과가 제대로 적용됐네요. 네, 그러면 에스코피의 이 라이어슬리... 특성은 원소 전투 스킬이나 원소 폭발이 적에게 명중하기만 하면 안 적이 돼. 빙결되지 않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스나 빙결 효과의 면역인 적에게도 큰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아니야, 라슬은 물 빙결보다는 원소나 얼음 원소 피해를 주는 연소가 파티원이라면 누구나 에스코피의 특성을 통해 강해질 수 있겠어요. 빙결 파티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곤란한데?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뭐야? 에스코피에는 파티원을 보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강력한 딜링 능력을 보여주죠.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에스코피에는 셰프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장치를 소환합니다. 이 장치는 접시다. 현재 필드의 캐릭터를 따라다니며 UFO다. 간헐적으로 주변의 적에게 요리를 발사해서 얼음 원소 피해를 주는데요.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내성 감소 특성이 더해지면 에스코피의 본인의 공격도 내성 대폭 강화되죠. 게다가 에스코피의 원소 폭발은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서포트부터 공격까지 못하는 게 없네요. 완전 다재다능.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걸요. 잠깐만. 이 밖에도 에스코피에는 셰프답게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해서 발동하면 에스코피의 장치는 원소 에너지를 흡수해서 안에 든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오, 이거 되게 뭐야? 참신한 특성이네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이걸로 특별한 요리도 몇 가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요리가 나와? 꼭 뽑아서 너무 어떤 신기하다. 멋진 요리가 나올지 테스트해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보고 싶다.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5.6 버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서 와, 나비야 이 언니 에스코피에와 또 와요? 나비아가 확률 업으로 등장합니다. 신규 후반은? 우선 장병기 맛의 지휘자도 신규 아니, 이거 버전 악마- 모드 이벤트 기원에 악마의 창 추가되고요. 아니냐고. 신규 4성 캐릭터 2파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 추가되고 획득 2파 확률이 때문이라도 대폭 증가합니다. 조금은 돌려봐야겠구만. 나오는군요. 너무 좋아요. 아, 일러스트 진짜 자, 잘 나왔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볼까요? 곧이어 두 형씨가 방송에 합류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명이나요? 대체 누구죠? 이 단편 영상을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단편? 집중! 저 후반부 픽업. 모두가 날 보고 있군. 헐, 미친. 역시 성우님 오세요? 신성한 용의 자태가 진짜요? 위대하고 놀라운 거야. 왜 이 위대한 쿨 아드님의 사인을 받으려는 녀석은 없는 거야?
아우 아주야 귀청 떨어지겠네. 참배하러 온 게 아니면 후딱 물러가! 위대하고 신성한 구훌 아주는 기청 공사가 떨어지겠네. 가망하시다. 정말 내 업적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냐? 나 같은 영웅을 아무도 안 알아주다니! 아우 속 터져! 이런 멍청이 같으니 괜히 힘들게 혓바닥을 돌렸네. 잘했어, 형씨. 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형씨, 진심이야? 이 자식이! 아주는 오늘도 졌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키니치 역을 맡고 있는 성우 강성우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파와 카쿠쿠의 목소리를 맡게 된 네? 성우 박기욱입니다. 이파가 이파 성우님이셨다고요? 박기욱 성우님 목소리였군요. 와 진짜 대박이야. 다들 왜 갑자기 카쿠쿠 말투를? 네, 장난은 여기까지 하죠. 와 진짜 대박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파는 지난 버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여행자의 파티에 합류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럼 기욱님께서 직접 이파에 우와,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역시 성우의 어떠실까요? 세계는 신비하다. 네, 좋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파는 꽃깃의 부족의 용 의사입니다. 예. 나타는 인간과 용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예요. 용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싸우죠.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타에서 용 의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이에요. 다들 지난 버전에서 이파에 관한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파 옆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긴용 귀여워. 카쿠쿠는 이파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그 뒤로 아 어깨가 이파 좀 더 곁에 남아 넓어야 되는 거 조수가 아닌가? 되었죠. 야 모자 벗으니까 너무 이파가 좋은데? 실력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주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키니치가 이파에게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료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나아서 나오더라고요. 오. 오, 앞으로는 아주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이파한테 보내서 못된 버릇을 고쳐주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파는 정말 유능한 의사인가 보네요. 그럼 그렇죠. 다른 나라의 용도 병에 걸리면 이파가 봐줄 수 있으려나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응급 상황이라면 카쿠쿠를 불러서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꽃깃의 사람들이 긴 용을 타고 날 수 있다는 아니, 건 알았지만 이파는 이런 식으로 용을 타는군요. 카쿠쿠는 어허, 저희 카쿠쿠 얕보지 이거 마세요. 좀 학대 같은데. 이래봬도 대쉬할 때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어머, 멋지게 어머, 날아간다고요. 어머 너무 신기하게 아, 멋져요. 난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멋지네요. 그러고 보니 오치 카나타 월드 임무에서 악령과 추격전을 벌이는 파트가 있잖아요. 아직 그 임무를 안 한 분이 계시면 저요. 꼭 2파로 도전해 보세요. 아 그래요? 분명 색다른 비행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해볼게요. 이때를 노리고 안 해놨지. 경험을 할 수 있다. 노린 거야. 근데 왠지 이파가 용을 노- 진료하려고 노렸어요. 쫓아가는 것 같겠는데요? 그럼 전투할 때 이파는 어떤 식으로 활약을 펼치나요?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파는 총캐 합격. 바라몬소 신의 눈을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만약 전장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적이 있으면 이파는 원소 폭발로 광역 진정제를 발사합니다. 윈드필드로 적을 끌어당겨서 발을 묶는 거죠. 물론 이파의 형제나 다름없는 카쿠쿠도 든든한 전투 지원을 해주는데요.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카쿠쿠는 이게 이파를 맞나? 붙잡고 날아올라 자유자재로 이동합니다. 이게 맞나? 이 상태에서 힐이 되네. 이파는 치료탄을 발사해서 적에게 바라몬소 피해를 주고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를 모든 회복시켜주죠. 캐릭터. 이파가 근데 파티에 공격을 있으면 해야만 무척 안심이 되겠어요. 피가 차는 거라 좀 그럼 애매할지도. 이파와 잘 어울리는 동료로는 누가 있을까요? 자, 그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파의 돌파 특성을 설명해드려야겠네요. 밤원가호 상태의 이파는 응급 구조사의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현재 밤원량을 관측해 확산 반응과 감전 반응으로 주는 피해를 높여주죠. 그럼 감전. 이파는 확산이나 감전 반응을 일으키는 캐릭터와 조합해도 좋고 바문을 생성하는 캐릭터와도 궁합이 잘 맞겠네요. 다양한 파티에 기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람이라 나타의 번영이 꽤 열서 메커니즘 괜찮네. 구역에서 아이고. 현재 필드 위 캐릭터나 빙의 중인 용의 HP가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이 판은 자신의 열소를 소모해서 그들의 HP를 회복시켜줍니다. 그야말로 살신성인을 보여주는 의사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운용법도 간단하고 시원시원하게 날아다니는 게 신캐 탑사할 둘 다 때도 유용해 힐러네요. 보여요. 그러면 안 그래도 태고의 신성한 산에서 날 수 있는 캐릭터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어머. 이파가 있으면 훨씬 아, 수월해질 것 같아요. 카쿠쿠가 너무 저 같은 힘들지 나이트 않나요? 유저도 원활한 탐사를 할 수 있게끔 개발진이 얘 땀나는데?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이거 여행자님들의 맞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인간이 미안해. 앞으로도 이대로 쭉쭉 발전해 나가자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건 캐릭터만이 아닙니다. 신규 보스 아, 근데 비밀 근원 기계 별로 새롭지가 통솔기도 않는데? 5.6 버전에서 우리를 맞이할 예정인데요. 이 마물을 쓰러뜨리면 에스코피에의 돌파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왠지 저거랑 비슷한 마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찌찌빵. 저것도 고대용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5.1 버전에 등장한 보스 비밀 근원 기계 구축기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죠. 저걸 조합하면 아야카가 되게 뭔가 오랜만이네. 엄청난 에스코피에가 마물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버프가 좋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아야카도 건 같이 쓸 수 있겠네. 여행자님께서 직접 탐사하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호가 필요 없나?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5.6 버전의 신규 이벤트입니다. 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분위기네요. 어떡해? 키니치와 나타 친구들이 폰타인으로 온 건가요? 네, 현재 나비아가 이끄는 가시 장미회가 어떤 테마파크의 경영을 돕고 있는데요. 나타산 야채가 급하게 필요해서 올로른과 이파가 폰타인까지 배송을 왔어요. 키니치와 라이오스는 어떤 밀수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용 사냥꾼과 나 너무 교도소장이라 행복하다. 진짜 이게 진짜 얼마만이야? 신선한 조합이네요. 이게 얼마만이냐고.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를 가져왔으니까요. 잘생겼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어라? 아주가 키니치 뒤에 숨어 있네요. 평소 겁먹었나 의기양양하던 보네?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아! 폰타인의 비행물체 금지령 때문이군요. 아 그래? 역시 잘하시네요. 아주와 카쿠쿠는 먼 길 끝에 폰타인에 도착했지만 이 공교롭게도 그때는 마침 진짜 폰타인의 좋다. 비행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진짜 좋다. 그래서 아주는 저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떡해. 둘이 카쿠쿠는 같이 어쩌다 나와. 보니 멜모니아 궁으로 날아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본 올로르는 카쿠쿠라면 분명 멜모니아 궁의 온갖 문서를 다 헤집어 놓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답니다. 완전 곤란한 상황이 됐네요. 이파는요? 이파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멜모니아 궁의 거물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카쿠쿠가 새로운 말을 배울지도 모르죠. 안 그래도 라이오슬리가 벌써 온갖- 하나를 가르쳤다고 하던데 다들 어떤 말일지 뭐밖에 예상이 못 가시나요? 가르쳤다고? 저 잠깐 뭘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잘생겼다. 여기에 사실 용이 2마리잖아요. 혹시 느비에트가 카쿠쿠의 말을 통역해 줄 수도 있나요? 저 카쿠쿠는 조합이 말할 어떻게 줄 소통할지 아는데요? 완전 궁금해요. 그러게요. 에?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카쿠쿠는 말할 줄 아는데? 과연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이벤트에 참여해서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나타와 폰타인의 신선한 조합이 어떤 케미를 자아낼지 기대해 주세요. 참, 테마파크도 되게 재미있던데요? 아 맞아요. 테마파크? 우선 테마파크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슈벨마 시네마파크는 영화 애호가 겸 위대한 엔지니어인 어떤 인물이 주최하는 행사로 가시장미회가 총괄 건설 및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거 르핀 폴린 맞죠? 옛날에 가짜 뉴스에 르핀. 속아서 파산할 왜 뻔했잖아요. 저러지? 이번에는 투자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행자가 테마파크 경영을 도와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내가 경영은 나서면 쉬운 일이 다 아니잖아요. 쉽게 해결되긴 해. 에이, 귀여운 마스코트 슈벨마 부인도 있고 가시 장미회까지 돕고 있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지만요. 그래도 혹시 손해봐서 모라를 전부 잃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안 되려면 약간의 경영 아니!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경영 노하우요? 방금 나비야 테마파크 표정 봤어요? 경영에는 시설 업그레이드, 부지 확장, 직원 고용 등 어?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경영 주기마다 업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어머! 확인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거 스타레일에서 적절한 곳에 박물관 자금과 경영했던 행동력을 그런 건가?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나비아가 유명 셰프 에스코피에를 초빙해서 어? 행사장에 테마 레스토랑을 맡겼다고 해요. 맛있겠다. 에스코피의 테마 요리는 호호! 테마파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 특별한 효과를 귀여워. 제공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물론 테마파크에는 우리의 수익을 올려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
손님이 하늘 위와 바닷속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질주하게 해주는 다채로운 이거 모험이 되게 있고요. 오랜만이네. 특수한 능력으로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보물을 쟁취해야 하는 불후의 명작도 준비돼 있죠. 단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표준 공략법을 제작해야 합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그래야 손님들이 참고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느긋한 낙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이건 있는데요. 뭐야? 동물 친구들을 테마파크로 초대해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면 마찬가지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참, 동물 친구들 말고 우리의 오랜 동료들도 테마파크를 방문해서 이번 축제를 더욱 화롭게 만들어줄 안녕 거라고요. 시그이. 맞아요. 폰타인 현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타 친구들 동료 다 방문 사건을 나오네. 다 완료하면 나올 수 있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유용한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동료들이 슈벨마 시네마 파크의 일원이 되어서 훨씬 더 강력한 버프까지 제공해줄 예정이에요. 어때요? 든든하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 진짜 없으시겠죠? 일러스트 갖고 네. 싶네. 듣기만 해도 안심이 돼요. 슈벨마 시네마파크의 영업이 쭉 순조롭길 기원할게요. 분명 그럴 거예요. 테마파크를 잘 운영해서 일정 수준의 영업 실적을 달성하면 활이구나. 원석과 사성활, 침묵의 사격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힘내주세요. 네? 좋아요. 원석을 받아서 자,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알겠어요. 참, 그러고 보니 슬슬 하반기 이벤트 기원도 소개해드려야 하지 않나요? 네. 네, 5.6 버전 하반기 이벤트 키니치- 기원에서는 오? 키니치와 라이덴 쇼군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언니! 다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묶음 기원도 5.6 버전에서 개방될 예정이니까요. 기다리던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 가주님. 다들 꼭 원하시는 캐릭터 뽑아가세요. 그럼 저희가 아는 정보는 다 아, 알려드린 것 같네요. 도전해볼까? 이어서 소개해주실 다음 게스트분은 누구일까요? 게스트가 제가 더 있어? 금방 모셔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지? 게스트 누구지? 뭐야 이거? 아 귀여워. 프리나. 열심히 하는구만. 우와 디저트. 귀여워. 너 성능 그렇게 좋으면 안 된다. 저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일러스트 어디서 봤는지 혹시 뭔가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와. 근데 얼마 만에 남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저 정말 이때만에 기다렸어요. 내가 수메르 때 너무 행복했지? 에이. 와, 무슨 가뭄에 단비처럼 내리는 마녀애다. 몬드로 돌아가게 된 여행자와 페이몬. 싱그러움이 가득해야 할 윈드블룸 축제에 어쩐지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알베도는 대체 어쩌다 용의자가 된 이 친구 걸까요? 뭐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근데- 사건인데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석에 앉은 소녀는 친구일 것인가 적일 것인가? 도도통신기는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우와. 과연 우리의 여행자는 겹겹이 쌓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 이거야. 뭐든지 내가 이상 이걸 바랬지. 5.6 버전 마신 임무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메인 스토리구나. 특별 방송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베도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바로 김명준 성우님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알베도 역을 언제 맡고 들어도 있는 목소리 성우 엄청 김명준입니다. 특이하시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몬드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보는 게 알베도가 재판을 받는 모습이라니 그러게. 마음이 참 복잡해요. 그러게. 모처럼의 재회인데 분위기가 너 심상치 모델링 않네요. 개선은 언제 되니?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맞아요. 제가 정보를 조금 정리해 왔으니 새로운 단서가 없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스토리에서 알베도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당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급대 대장 헤르타가 제출한 증거는 전부 알베도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헤르타라고 저 하지 헤르타 않았나? 알아요. 늘 성실하고 솔직한 친구였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지만 원신 세계 법정에서는 헤르타는 증거로 이렇게 말해야 하죠. 생겼습니다. 기사단 건물 2층에 있는 알베도의 사무실은 사건의 주요 장소로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난 거야? 여행자에게는 출입이 허용될 테니 오. 여러분께서 꼭 사건에 도움이 될 증거를 어, 찾아주셨으면 재밌겠다. 좋겠네요.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진단장이랑 케이야, 유라 같은 기사 단원들 말고도 처음 보는 인물이 하나 보이네요. 옷 누구세요? 차림을 보니 성당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달리아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신 달리아? 대로 달리아는 성당 소속으로 부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야 여자? 바바라나 로자리아와는 동료 사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여자인가? 따르면 달리아는 바르바토스의 전도자인데다 벤티와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왠지 범상치 않은 남잔가? 인물 같아요. 아, 벤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 있어요. 여자인가? 스토리에서 벤티는 도도 통신기로 앨리스와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오. 처음에는 뭘까? 잘못해서 바르카 대단장에게 걸고 말아요.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앨리스에게 연락이 닿죠. 거물의 이름이 갑자기 둘이나 튀어나오다니 바르카? 두근두근해요. 대단장이라면 앨리스는 지금 아는데. 원정을 나간 상태죠? 아, 요즘엔 대단장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앨리스라 벤티는 마녀회 원로이자 세제기 클레의 엄마인 앨리스에게 무슨 일로 연락하는 걸까요? 완전 궁금해요. 벤티가 진짜 무슨 일로 연락하는 거지? 글쎄요. 아, 성안에 나타난 마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여행 일화에서 야, 엠버가 엠버야! 그랬어요. 최근 몬드 야외에 마물이 진짜 부쩍 오랜만이네. 늘어났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몬드성 안에까지 마물이 출몰한 상태예요. 아. 어쩌면 도움이 필요해서 앨리스에게 연락한 게 아닐까요? 그럴듯한 추리예요. 여기 지도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우리의 여러 오랜 친구들이 전부 몬드성 방어 작전에 참여한 걸 알 수 있죠.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다들 여행자의 티바트 첫 여정을 함께 해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모델링 개선 평화를 좀요.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시련에 도전하셔야 예. 합니다. 체스판 위에 킹과 퀸을 이기면 앨리스에게 유용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몬드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겠어요. 체스와 지금 자, 상황이랑 뭔 일단 상관일까? 진정하세요. 우선 짧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시련이 오. 펼쳐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영상. 노래 좋고. 군컷신인가요? 와, 디자인 좋다. 아, 이제야 뭔가 원신다운 느낌이 나네. 나타야 미안해. 오. 오. 필드버스 군컷신 같은 게 있는 1단계는 앨리스가 직접 있는 거지, 주관하는 저게? 시련입니다. 체스판 위에서 펼쳐지는 전투지만 실제 규칙은 평범한 체스와 전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일부 말은 킹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엥?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모함? 빈틈을 파고들어서 체스 매치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 진짜 거예요. 허술하네. 다만 2단계 시련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여기선 우리를 도와줄 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시련을 돌파해야 합니다. 빡센데? 2단계 시련에도 도도코가 있네요. 근데 파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재밌겠다. 또 다른 마녀인 걸까요? 이 도도코의 정체는 여행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신 팁을 하나 드리자면 2단계에서는 적들이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데요. 이때 빙결 반응을 잘 이용하면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우와, 유용한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야카 오랜만에 어느새 꽤 써봐야 많은 되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서가 잘 이어지질 않네요. 이 모든 것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점점 궁금해져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돼요. 불과 얼마 전에 나타랑 미월에서 지맥이나 생사에 관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몬드에서까지 수상한 조짐이 보이잖아요. 불길한 징조는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에 없던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미 접해본 세력과 관련된 정보일지 앞으로의 여정에서 조할 사건에 관한 걸지는 모르지만요. 아니면 티바트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그래, 정보일지도. 전 이걸 원했어요. 그 티바트의 답은 진실. 여행자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자, 그럼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죠. 이번에는 5.6 버전의 또 어떤 이벤트가 열리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폰타인부터 가볼까요? 폰타인에서는 새로운 전략 모의전인 포구 모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구 오, 모의전? 새로운 모의전이군요. 이번 모의전에는 새로운 공방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와! 도전을 쉽게 안 돼! 완료하려면 먼저 게임말의 특성부터 파악할 싫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게임말이 근접 타입인지, 원거리 타입인지, 장애물을 잘 부수는 타입인지, 아니면 바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타입인지 등등이요. 규칙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인 모드로도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요. 규칙 자체는 간단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져요. 당장 방어 라인업을 편성할 때도 그렇죠. 살짝 팁을 드리자면 병력을 배치할 때 함정을 설치할 수도 있답니다. 함정? 화면을 보니 이게 함정인가? 모의 방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저걸 누르면 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방어 라인업을 편성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공격 라인업까지 선택하면 대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셋이 이미 있으니까 저걸 저희가 쓰면 미리 되겠네. 설정한 방어 라인업을 뚫어야 하고 저희는 방금 선택한 공격 라인업으로 상대의 방어선을 뚫어야 하는데요. 제한 시간 내에 먼저 방어를 뚫거나 더 높은 공략 진도를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거머쥐려면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지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싫어요. 자, 방금 소개해드린 이벤트가 이론 싸움이었다면 그냥 싸우게 해주시면 안 다음 돼요? 이벤트는 실전입니다. 함께 플레이 영상을 확인해보죠. 단순한 코인 이런 건 쟁탈전? 괜찮아. 아닙니다. 에? 특정 단계에서는 용에 빙의할 수도 있다는 말씀. 어. 용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 완전 재밌어 보이네요. 용에 계속 빙의했으면 다른 도전자를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분탕충이 된다는 용에 말씀이신가요? 빙의하는 건 잠깐 동안만 가능해요. 그리고 어차피 최종 승리를 거두려면 나타 용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코인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고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여행자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동료들도 점점 늘어나고 탐험 환경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환경에 따라 어떤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곧 등장할 에스코피에도 그렇고요.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5.6 버전에서 열릴 대응 전략전 이벤트를 추천드릴게요. 대응 전략전은 여행자 여러분께 파티 조합을 연구할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이벤트거든요. 엥?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고 연구하라고? 자신의 상황과 도전 버프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을 짜보실 수 있죠. 도전 기록을 통해 친구들의 파티 아, 조합을 중복이 참고해 볼 수도 가능한가요? 사고의 폭을 한 명만 한층 더 중복 넓혀줄 가능한 기회가 거죠?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잘 연구해 두면 앞으로 더 안전한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7가지 그아! 소환 관련 소식입니다. 우선 5.6 버전 카드 상점에 신규 커버가 추가됩니다. 뭐야? 관심 있는 여행자님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우, 또 실론이 났네. 일반 모드에는 신규 커버가 캐릭터 카드와 추가된다고? 행동 움직이는 카드가 거에서 뭐 추가됩니다. 달라져? 플레이어 여러분께 또 새로운 연구거리가 생겼네요. 그리고 자동 대전에도 대량의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캐릭터 카드랑 행동 카드가 업데이트되고 원소 반응 효과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번 자동 대전에는 카드 갱신이나 캐릭터 강화, 교체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추가돼서 재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전략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캐릭터가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마지막으로 짐에게 격려 이벤트도 5.6 버전에서 찾아옵니다. 필요한 소재가 있다면 잊지 말고 참여하세요. 이미 그럼 많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시스템 최적화 소식을 들고 돌아올게요. 님들아, 잠시만 모델링 좀. 기다려주세요. 님들아, 모델링.
커뮤니티 이벤트? 커뮤니티는 안 쓰는데? 오케이. 아, 이렇게 성우까지 알려주는구나. 420. 조화의 왈츠 990. 맛있구연. if 아카쿠쿠 0507. 너무 귀엽다. 저거 스티커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스티커로 팔아주라. 물품이 이렇게 낼 게 한가득인데 말이야. 너무 짜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많이 만들어줘. 어서 오세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특성 시스템 최적화 관련 소식입니다. 운명의 자리 탭? 지금까지 찬란한 축복의 레벨업 구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아무 선택지나 고르게 되고, 그래서 캐릭터의 출전 순서를 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적화 이게. 그래서 개발진이 이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5.6 버전 업데이트 후부터는 찬란한 축복의 상세 정보 화면이 더욱 직관적인 구조로 바뀔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버전 업데이트 후 처음으로 갱신되는 회차, 즉 6월 1일에 시작되는 현실 속 환상극부터는 스타 도전을 완료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럼 최종 막에도 공연 재시작 버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종 막에서 스타 도전을 클리어하지 못해서 다시 시도하고 싶은데 바로 엔딩 크레딧으로 넘어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마침 개발팀도 똑같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 그래서 무슨 그 조합이야? 부분도 5.6 버전 업데이트 후에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하. 좋아요. 이런 기능이 안심하고 없었단 풀별 말이야? 클리어를 도전해봐야겠네요. 참, 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적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캐릭터의 전투 특성을 올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특성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도 너무 길더라고요. 맞아요. 좀 길긴 하죠. 하지만 스킬 설명은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했어요. 근데 개발팀이 이 부분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요. 5.6 버전부터는 신규 아이고, 캐릭터의 길어라. 특성 탭과 운명의 자리 탭에 표시되는 설명 텍스트를 최적화해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간결?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싶은 가- 여행자님은 텍스트를 펼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아하, 정말 이런 잘 식으로 됐네요. 이해했어. 이제 캐릭터에 관한 나쁘지 정보를 않은데? 쉽게 파악하고 육성 방향을 결정할 수 진정 있겠어요. 표식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보물찾기 저렇게 나침반에도 설명해주니까 새로운 괜찮네.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나타에서 용사의 도전을 깨고 싶은데 인물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는 여행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님들아, 그래서 5.6 맵스라고 버전 지도 업데이트 있어요. 후부터는 보물찾기 나침반이 이러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님들아, 하네요. 지도 보세요, 용사의 지도. 도전을 깨는 목적이 흑요석 조각을 얻어서 부족 비밀 장소를 여는 것인 분도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소식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탐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보물찾기 나침반이 각 부족의 비밀 장소 위치도 알려준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탐사도가 일정 수준 이건 이상 지도에 없을지도. 높아지면 각 나라에 숨겨진 보물 상자도 나침반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나침반을 일단 만들어야겠다. 탐사도가 99%인 지역은 남은 1%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맞아요. 이제 바로 100%를 찍을 수 있겠어요. 나타도 이제 맵에 슬슬 난잡하게 100% 표시된 찍을 맵핀을 보니 때가 됐지? 또 한 가지 개선 사항이 떠올랐어요. 5.6 버전부터는 맵에서 원하는 종류의 맵핀을 일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맵핀을 잔뜩 표시해놓고 까먹어서 다른 맵핀이랑 뒤섞이고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드디어 맵을 정리할 때가 됐네요. 아, 저기에서 자, 그 몇 다음은 개만 빼서 OST 삭제는 안 앨범 되는 거예요? 소식입니다. 원신 나타 세 번째 OST 앨범 밤새도록 타오르는 불꽃이 곧 출시됩니다. 이번 앨범에는 호요믹스 팀이 원신 나타의 비옥한 터전 등 다양한 내용을 테마로 제작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케이. 오, 정말 기대되네요. 앞으로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겠어요. 나타 노래도 좋아요.
끝났나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여러분 5.6 버전의 새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최적화가 모험 조금 속에서 새로운 아쉽긴 동료, 하네. 새로운 단서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스토리가 찾으시길 중요하지. 바랄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저야말로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안녕. 그 소감은? 너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소감은? 소감은 얘기 안 해줘? 역시 뭔가 더 있지? 뭐야 이게? 4월 30일? 5일 뒤에? 뭔데? 응? 아니 잠깐만요. 왜 성우들 소감 안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5.6 버전 특별방송 감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폰타인 이벤트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왜냐면 남캐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행복합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이벤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몬드 에피소드가 마신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기대되죠. 드디어 히바트 세계의 비밀이 하나 둘씩 밝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마녀회를 드디어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번에야말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알베도의 사건도 너무 궁금하고요. 애가 막 살인에 시체유기에 이거는 우리 애가요?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벤티도 왜 마녀랑 접촉하는지는 지맥 관련해서 마족들이 몬드성까지 나타나니까 벤티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마녀랑 접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스토리 같이 즐겨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후기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청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